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도덕윤리 경기 지역으로 응시한 합격생입니다. 저는 총 2번의 수험 생활을 했는데요. 초수 때는 직강을 들으면서 1차 합격은 하였지만 최종 탈락을 하였고, 재수 때는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며 시간 강사를 병행하여 응시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번의 시험을 하여 최종 합격에 할 수 있었습니다. 지스쿨 학원이 굉장히 학생 중심적 관리를 해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직강에서 수강할 때 여기 관리자분들과 직원분들이 모두 세심하고 친절하게 잘 챙겨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때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때 소소한 이벤트들을 하는 것이 제 수험 생활의 묘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스쿨 현장 모의고사는 저는 총 2번 수험생활 다 참여를 해서 총 2회의 경험이 있는데요. 처음에 시험에 임하였을 때는 굉장히 떨리고 실제 시험 환경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번째 수험 기간 중에서도 응시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실전 감각을 익히고 답안을 작성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저의 답안의 키워드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분석하여 지스쿨에서 공개를 해주는데요. 그 분석한 점수들은 저와 함께 했던 시험을 보았던 응시생들의 평균 점수들을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제 점수도 알려주셔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의 공부를 하는데 더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민흥 선생님의 수업을 카페를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김민흥 선생님의 강의는 개념 구조화가 잘 되어 있어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글을 보게 되었었는데요. 그 글을 보고 김민흥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커리큘럼을 보니까 굉장히 1년 동안의 수강 과정이 탄탄하다고 느껴져서 믿고 1년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점은 총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구체적이고 정확한 개념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 개념 설명을 하실 때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특히나 도덕윤리 교과는 단어의 엄밀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원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실제 문제를 풀 때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구체적인 예시를 설명하여 주신다는 점인데요. 수업을 하실 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예시를 들으면 추상적이었던 어떤 개념들이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번째로는 자완인데요. 자완을 통해서 저는 개념을 확실히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자완에는 많은 양의 이론들에 있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 핵심 내용, 절대 틀리지 않아야 할 부분들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고 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민흥 선생님 도덕윤리를 수강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일단 적극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흥 선생님은 우선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세요. 임용 시험이 1년 동안 많은 양을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은 중요하고 어떤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가 명확하게 알고 방향을 설정해야 이 시험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민흥 선생님의 합격 설명회를 들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또 예시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제 지인분들도 많이 수강을 하시고 계신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주요 뼈대부터 이렇게 잡고 가기 때문에 이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초수 때는 제가 무조건 많이 보자, 많은 시간을 할애하자라고 생각을 하여 공부에 임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복수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채로 암기만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재수 때는 이러한 초수 때의 암기와 어떤 많은 시간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갔던 것이 저의 큰 달라진 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이 제가 어떤 부분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를 명확하게 인식하여 중요한 부분부터 절대 틀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틀리지 않고 맞추는 것은 꼭 갖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2차 준비는 무조건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스터디 중에서도 대면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처음에 저도 비대면 스터디를 하기도 했었고 혼자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면에서 오는 그런 긴장감과 누구 앞에서 한다는 어떤 부담감이 저를 더 성장시켜주고 실력을 늘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꼭 대면 스터디를 통해서 2차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업 실험과 관련해서는 저는 전체 스크립트를 다 작성을 해보았었는데요. 그 전체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나서 소위 만능 틀이라고 하는 그런 틀이 갖추어지면 다른 수업에도 계속적으로 적용하면서 고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또 면접에서는 저는 네이밍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갈씩 답변은 다들 아실 테니까 두 갈씩으로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두 갈씩에서도 어떤 네이밍을 짓느냐가 합격을 더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공부 시간은 저는 아까 2번의 수험 생활이 있다고 하였는데 초수 때는 정말 많은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10시간 이상, 그래서 14시간까지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한 12시간 정도는 매일매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초수 때도 일요일에는 무조건 쉬자라는 마인드로 일요일만큼은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좀 불안할 때면 일요일도 한두 시간씩 하거나 공부를 마치지 못한 것을 보강했던 것 같습니다. 재수 때는 시간보다는 중심을 잡는 것에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절대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얼마나 밀도 있게 공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한 6시간은 그래도 최소로 잡았던 것 같고 시간 강사를 병행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시간은 조금 부족했지만 그 6시간이나 혹은 8시간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중요한 개념 위주로 반복해서 학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수험 생활을 했지만 더 짧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더 길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임용 시험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길고 외롭고 지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최종 탈락을 경험하고 이렇게 최종 합격을 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 선생님들께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더뎌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합격 기운 같이 나눠드릴 테니까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